올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이 확정이 됐습니다. 몇 년간의 누적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이 돼서 실제 체감되는 인상률은 훨씬 큰 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배경 그리고 얼마나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 개수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세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순위지만 중국과 일본 같은 주요 국가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도 좀 부담이 적은 게 아마도 실손보험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올해 주요 보험사의 실손 의료보험료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배경이 뭘까요? 예, 보험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안전한 시기에 자기가 평소에 보험료를 틈틈이 내었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꺼번에 돌려받는 거. 그러니까 내는 것은 보험료라고 그러고 네. 문제가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보험금과 보험료의 차이 이것을 흔히 이제 손해율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걷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원을 걷었는데 보험사에서 내준 돈이 140원이 됐다. 이러면 손해율이 14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험사는 존속하기가 어렵죠. 네. 망하게 되겠죠. 예. 현재 우리나라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무려 14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가 19%라고 최고로 많이 오른 게 삼성화재 19%인데요. 네. 이 보험료는 5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보험이 있고 3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번에 주 대상품은 5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면 한 해에 19%씩 오르면 5년에 약 100%까지도 오를 수 있고요. 경우에 예.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2배, 3배까지 오르는 그야말로 폭탄 중에서도 융단 폭탄, 그러네요. 뭐 수소 폭탄을 맞는 그런 셈이 되겠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게 가입 주기라고 하죠. 맞습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좀 지금 갱신 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르군요. 예. 네, 갱신 주기라고 아, 하죠. 예, 예.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네. 그것과 또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가입한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하던데 또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실손보험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그때 제1세대 이 실손보험을 이제는 아주 옛날에 나왔다 해서 구실손보험이라고 그러고요. 네. 요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2009년에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2009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2세대 실손보험인데 이 이름을 표준화 실손보험. 예. 그리고 2017년에 와서 또 한 번 고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착한 실손보험. 착한지 안 착한지는 그것은 뭐 소비자들이 다시 판단해야 되겠지만 네네.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예. 근데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과거의 구실손보험은 그야말로 실손보험이에요. 실손이라는 게 실제 손해를 모두 다 보장해준다. 이게 실손이거든요. 네. 일선에서는 요즘 실성보험이라고 그럽니다. 아. 보험료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네네. 이게 보험사들이 실성을 냈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1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쓰는 돈 한도도 없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담금도 없이 네. 그냥 병원에서 영수증 나온 금액 그 전액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2009년에 자기 부담금을 조금 넣고 또 보험금에도 공제 한도를 좀 넣고 해서 조금 고쳤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가 계속 쌓여서 또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돼서 3세대 보험까지 나왔는데 3세대 보험도 거의 실패해요. 예. 그래서 정부는 지금 4세대 보험을 7월
1일부터 내놓습니다. 1, 2, 3세대 보험과 이번에 새로 나오는 4세대 보험은 조금 많이 다르긴 한데요. 네. 그동안에 우리 실손보험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누더기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가 좀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실성한 실성보험을 쓰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자,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개인별로 보험이 돼 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보험이 없고요. 예. 유럽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제1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보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1보험, 국민보험, 건강보험으로 좀 그 커버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정말 선의로 만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상품 설계할 때 잘못한 것이 자기 보험금이 하나도 없고 또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사고를 많이 내면 네. 그 다음에 할증이 붙지 않습니까? 예. 할증도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1세대 보험은 많이 쓰는 사람만 이기고 바빠서 또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안 가는 사람은 돈 한 푼도 내지 않는데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 돈을 대신 물어줘야 되는데요. 예. 1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의 50%에서 60%가 예. 약 3%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만 계속 가는 거죠. 예, 예.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보험료 폭탄이 나오니까 그야말로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폭탄이 되는 그렇게 많이 쓰는 데는 각 개인이 보험 제도가 잘못돼 있으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 이런 것도 있고 또 병원에 가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이 급여 보험보다는 비급여 쪽이 훨씬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네네. 마구 이것저것 하라고 또 과잉 진료를 하는 맞아요. 그야말로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데 많잖아요. 실손보험 드셨어요 한 다음에 들었으면 좀 그 비용이 많이 나오는 진료해주고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과잉 진료에다가 할 수 있는 진료는 다 해줘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에 가장 많이 가고 병원에 진료도 가장 많이 받는데 문제는 이 국민 건강보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런 두 번째 국민보험이 나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병원에 또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 이 실손보험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또 급여가 되는 보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까지 하게 되니까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까지 거덜이 나는 재정이 또 안 좋아지는군요. 다 같이 예. 망하는 지금 경제학적으로 이것을 역선택의 함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제도를 몇 개 잘못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같이 망하는 공도 동망하는 형태의 아주 모순된 정말 참으로 잘못된 경제학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의 모든 것을 다 합쳤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거든요. 뭐냐면 보험사가 그렇게 실손보험료 올리는 이유가 적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앓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박사님께서 이건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해 주시니까 그럼 왜 이렇게 설계를 짰을까요,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것은 정책 당국자가 좀 나이브하게 당시 한명숙 총리가 조금 나이브하게 만든 측면이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잘못은 보험사들입니다. 네. 보험사들이 2006년에 이런 제품이 나오니까 이것을 좀 더 팔아보려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마구 그러니까 이 개인 부담금도 없고 네. 또 비급여 항목에 MRI, 슈퍼 MRI 이런 걸 마구 해주는 상품들을 마구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예. 보험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제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 폐해가 돌아와서 결국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보험사에 있고 예. 보험사를 감독하지 못한 보험감독원이나 지금은 금융감독원으로 바뀌었죠.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책임이 있고 세 번째 책임은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최초의 정책 위반자들에 있다. 세계 최악의 제도입니다. 네. 제가 2세대 보험 시작하는 2010년도에 들었네요, 실비보험. 늦었군요. 그러네요. 예, 1세대, 2세대, 3세대 중에 1세대는 가장 내는 돈이 적고 혜택은 혜택을 많이 많고 받았네요. 돈을 많이 써도 부담이 없는데 2세대는 돈도 좀 비용이 들고 자기 책임 이런 게 네. 높아졌고 3세대 갈수록 4세대는 지금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 뭐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분들 중에 나는 병원 자주 안 갔는데 억울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분들은 그러면 4세대로 갈아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것도 참 보험사의 무책임한 얘기죠. 네. 자, 지금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지금 1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 97%는 병원도 안 가는데 계속 그 보험료만 올라가니까 너는 그러면 새로 나오는 4세대 가면 될 거 아닌가 이런데 예. 사람이 오늘까지는 병이 안 났다가 내일 갑자기 병이 나면 네. 예. 그동안 보험료 계속 높이 냈는데 너무 억울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무책임하고요. 자, 지금 보험사에서는 1세대, 2세대 보험료를 왕창 올립니다. 예. 왕창 올리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1세대나 2세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많이 내는 보험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네. 병이 맞아요. 없어도 가서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이 실손보험 제도를 이렇게 땜빵식으로 1세대, 2세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본 제도를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한번 더 봐야겠네요. 얼마 전 저도 올랐더라고요. 실손보험료가 얼마 전부터. 예. 자, 다음은요. 우리나라 제품 중에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차지한 품목 69개라고 하는데 1위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예, 우리 이제 1위가 69개 종목인데 예. SSG라고 요즘 그 컴퓨터 뭡니까 저 반도체 안에 집어넣는 네. 우리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SSG 뭐 이런 품목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69개 품목은 예. 화학 제품이 많고요. 석유 화학 제품. 그다음에 철강, 비철금속, 가죽, 고무, 신발, 섬유 제품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된 손이 많이 가는 제조업 제품이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는 제품이 69개로 그 품목 수로 볼 때 지금 세계 11위예요. 작년에 12위, 그 전에 13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금 좋아졌는데 거기서 1등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예. 미래 산업이다보다는 과거 산업. 앞으로 좀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고는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반 정도는 다른 나라와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69개 종목에서 2등과의 격차가 거의 없는 종목이 절반이에요. 예. 1등은 1등인데 네. 0.몇 퍼센트 또는 1, 2% 차이, 이것은 사실상 1등이라기보다 1.5등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동안에 또 우리가 1등 차지한 종목들 많이 지금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중국이 다 뺏어갔어요. 네. 그런 중국과 일본이 바로 턱 밑에서 뺏어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1등 하는 종목은 우리가 지금 그 중국, 거의 중국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다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지금 수출 점유율 1위,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기술이 좋거나 생산비 가격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 이런 신발 제품 이런 것은 인건비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바람직하게 가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쪽에서 1등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69개 종목의 대부분 기존 산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시스템을 두죠. 예. 우리 첨단 산업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과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인건비를 급속하게 올리면 그나마 있는 저 수출 시장 점유율 1등 종목도 중국이나 일본에 금방 추월당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순위는 11위로 올라갔지만 예. 세계 수출 대국 4위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생각보다는 좀 적다.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용 시장, 취업 시장이 상당히 얼어 있는데 올해 대기업의 반 이상이 거의 안 뽑나 봐요. 신규 사원을요. 신입 사원. 그렇습니다. 참 저것도 안타까운 소식이죠. 뭐 기업들도 어려우니까 사람을 적게 뽑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업들이 소탐대실 잘못하고 있다고 이래 봅니다. 사실은 어려울 때
인재를 뽑아야 그 인재들이 충성심도 크고 그 인재들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또 기업에서 코로나라고 해서 한 1, 2년간 인재를 안 뽑아버리면 기업의 어떤 그 인재 사슬, 인재 하이라키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도 좀 이 기업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기업들도 앞장서서 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고 그처럼 보이고요. 예. 생각보다 지금 기업의 지난해 2020년도 영업 실적이나 매출 실적은 좋은 곳들이 많은데 네. 미래에 너무 조심하지 않느냐. 예. 그런 면에서 좀 기업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의 변화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얘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